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잠수 이별을 한 상대와 재회에 성공하신 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그 연애자격 카페에다가 적어주신 내용이고, 특히 이제 혜란쌤과 은하쌤의 상담을 받으셨던 내담자분의 사연이에요. 그리고 잠수 이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회가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쓰면 신상 공개될까봐 사연을 쓰지 못하겠어요. 전 이전 연애에서 헤어질 것 같은 느낌 들면 먼저 이별을 통보하거나 이별 통보 받아도 단 한 번도 매달려 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큰 실수를 하고 갑자기 당한 잠수 이별에 멘붕을 당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제 잘못이라고도 생각 못하고 잠수를 탄 상대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어요. 1년 넘게 만나며 잠수 이별이 최악이라고 서로 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진짜 카톡, 문자, 전화 엄청 했는데 하나도 안 받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엄청 빌면서 집 앞까지 찾아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별을 수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망이 너무 크고 힘들고 친구에게 말하기도 창피한 마음에 연애 자격을 찾았어요. 일단 재회 가능성이 궁금했어요. 사실 전 이별을 수용한 후로는 더 매달리지는 않았는데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급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누군가와 이것에 대해 대화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았거든요. 제 첫 상담은 은하쌤이었어요. 너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제 편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들어주셔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전 마음속에 그게 뭐 얼마나 큰 실수라고? 그렇다고 이렇게 잠수 탈 일인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은하쌤이 친절한 팩폭으로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이 이해되니까 원망, 슬픔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너가 그럴 수밖에 없이 내가 행동했구나. 너의 잠수가 이해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드니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 드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너톡도 사실 저는 재회를 막 하려는 마음보다는 정말로 제 실수에 대해 오해를 풀고 싶었고, 서로 잠수 이별이 아닌 좋은 끝맺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70%? 그래도 내 진심을 알고 너가 다시 나를 선택한다면 좋겠다는 마음 30%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혜란쌤을 후속 상담으로 만나게 됐어요. 재회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일로 배우는 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과 제 마음속 종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너톡을 공부하며 마인드 컨트롤 했던 것 같아요. 늘 쌤과 통화 끝나면 녹음한 거 다시 들으면서 메모장에 정리하고 과제하고 톡 계속 수정하고 1시간 상담하면 3시간 정도 복습하며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 잘 가고 이별도 잊혀지고 스스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급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전 빨리 보내고 이 상황이 이별이든 재회든 그냥 한 방으로 끝낼 생각이긴 했거든요. 혜란쌤이 그래도 거절 대응 연습하고 보내야 한다 해서 일주일은 진짜 숙제하면서 버텼습니다. 마지막 거절 대응 연습하며 울기도 하고. 다행히 저는 일주일 만에 너톡 1차 보내자마자 바로 그날 보자고 연락 왔고 3시간 동안의 대화, 즉 거절 대응 끝에 재회에 성공했습니다.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헤어지겠다는 단호한 반응이라서 약간 마음을 포기하고 있긴 했어요. 아마 거절 대응 연습 없었으면 진짜 그냥 수용하고 바로 알겠다고 하고 왔을 것 같아요. 엉엉 울거나. 다시 재회하고 너무 감사해요. 남친에게도 쌤들에게도. 저는 쌤들이 스킬만 알려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제게 가장 큰 도움은 일상 회복이었어요. 재회까지 되어서 더욱 행복하지만 아마 쌤들 없이 제 힘으로 어찌저찌 재회했다면 잠수 탄 것에 대한 원망, 서운함으로 다시 이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쌤들 덕에 전 진짜 그게 원망스럽지 않고 또 다른 기회가 된 것 같아 감사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옆에서 그래도 잠수는 너무하다며 지금도 저보다 부들부들하지만 전 정말로 그게 원망스럽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 전적으로 쌤들 덕인 것 같아요. 쌤들에게 감사 편지 쓴다 생각하고 후기 남깁니다. 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여러분들은 이 후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잠수 이별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잠수 이별에 대해서 몇 번 다뤄드린 적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만 짚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잠수 이별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좀 그냥 다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수를 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은 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잠수를 한 걸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상대분들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냥 내가 연락 안 하고 있으면 알아서 잊혀지겠지? 너도 결국은 언젠가 잘 살겠지? 잠깐 힘들겠지만 그냥 너도 결국은 좋은 사람 만나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안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대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시고 잠수 이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물론 이제 복수심에 잠수 이별을 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이제 제가 영상이나 블로그 칼럼 올려두면 이제 이런 거 달아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좀 극소수이긴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당한 게 있어서 아 그래 너 맛 좀 봐라 그러고 잠수 이별 하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좀 약간 내가 연락 안 하면 알아서 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많이 잠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결국은 그런 게 있는 거죠. 다 놓고 싶다라는 말은 연애가 사실은 힘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 상황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힘든 상황에서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상대한테 기댈 수 없다는 생각이 컸던 거예요. 그러면은 난 힘든데 기댈 수도 없어. 그리고 연애는 또 잘해줘야 되는 관계잖아요. 근데 내가 힘든데 잘해줄 수가 없잖아. 기댈 수도 없고 잘해줄 수도 없고 나는 지금 상황이 힘들고 그러면 정말 좀 사람이 과부하가 걸려요. 왜 막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이제 작업이 과부하가 걸리면 멈추듯이 사람도 좀 그렇게 멈추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멈춘다고 해도 사람이 이제 뭐 경제활동 같은 건 해야 살아가니까 그냥 그런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하는데 연애는 사실은 거기서 뒷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연애를 안 해도 살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결론이 나지 않으려면 사실은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서로 의지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이별을 하고 미련이 남고 재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보면 내가 많이 의지를 했어. 어떻게 보면 상대가 나한테 의지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알고 보면은 내가 그런 그 상대분에게 의지를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미련이 안 생기시는 분들 있죠. 지금 이분의 상대분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경우들을 보면 본인은 사실은 이 관계에 안 기댔던 거야. 기대지 않았으니까 힘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으니까 힘들 때 놓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랬을 때 사실은 미련도 정말 없고 내가 기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후폭풍이 안 오기 때문에 재회가 안 되는 게 맞기는 해요. 다만 지금 이 내담자분께서는 노어톡이라든지 거절 대응을 통해서 상대가 나한테 기대고 싶게 만든 거지. 원래는 나한테 기대지 않았던 사람한테 오해도 잘 푸셨고 그래서 너무 좀 잘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이거는 후기셔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솔루션을 알고 쓰신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짚어드리자면
지금 상대분이 본인한테 오해를 했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너보다는 나어가 많이 들어간 톡을 쓰게 돼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나어톡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분 입장에서 그 오해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면 이 오해가 맞다면 너는 나랑 연애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너를 써주면 네가 맞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너랑 연애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한 나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그 오해가 있는 경우는 나어톡을 써야 한다, 나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부분이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후기 써주신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드리고, 지금 영상 보시고 이제 같이 축하를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다 축하 인사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 이 내담자분 재회 성공 기운 받아가시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저도 이분처럼 상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톡 거절되면 궁금해요,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이제 뒤에 안내 부분 나갈 건데요. 그쪽에 보시면 이제 진단지 제출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좀 찬찬히 봐드리고 좀 같이 의논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 드릴게요.